성공한 사업가 이민준이 샴페인 잔을 입에 대려는 순간 낡은 운동화를 신은 소년이 파티장으로 뛰어들어 외쳤습니다. 아저씨, 그거 먹으면 죽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소년의 등장으로 난장판이 된 파티장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린 축하 파티는 그야말로 화려했습니다. 이민준의 부동산 개발회사 드림시티가 50억 원 규모의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죠. 수정 샹들리에 아래로 쏟아지는 따뜻한 조명이 참석자들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맞춤 제작한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고 파티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4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1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직원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성과죠. 특히 제 아내 수연이와 파트너 재혁이 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내 수연은 우아한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남편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42살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곱게 말아올린 머리와 진주 목걸이가 세련된 분위기를 더했죠. 절친한 사업 파트너 재혁은 민준보다 2살 많은 47살로 학창시절부터 함께해온 중마고우였습니다. 자, 그럼 모두 함께 건배를 해볼까요? 재혁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어요. 민준이의 성공과 드림시티의 밝은 미래를 위해 파티장에 모인 50여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민주는 행복감에 젖어 샴페인 잔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파티장 입구 짤무로 작은 그림자가 번개같이 뛰어들었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죠. 낡은 청바지와 운동화, 그리고 조금 큰 후드티를 입은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민준을 향해 달려왔어요. 아저씨,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소년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독이 들어있어요. 파티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소년은 민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을 3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크리스털 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면서 황금빛 샴페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저 아이가 뭐 하는 거야? 수연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경비원, 빨리 저 아이를 데려가. 재혁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소녀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파티장을 빠져나간 거죠. 경비원들이 뒤따라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주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절박했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민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절박했던 눈빛과 독이 들어있다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옆에서 잠든 수연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정말 독이 들어있었을까?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해치려 한단 말인가요? 사업을 하면서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신호등에서 멈춰 서 있을 때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확인해 보자. 그래야 마음이 편할 거야. 민주는 차의 방향을 돌려 식품안전처 산하검사기관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어제 파티장에서 떨어진 샴페인 잔의 파편들을 호텔 측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 파편들을 가져와 검사를 의뢰했죠. 보통 이런 검사는 3일 정도 걸립니다. 검사원이 말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하는 거예요. 민주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사를 의뢰한 후 민주는 회사로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진행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오후에 재혁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어제 파티는 정말 성공적이었어. 재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졌지? 응, 좀 그랬어. 민준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형, 혹시 우리 회사에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을까? 재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사업하다 보면 경쟁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니야.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주는 수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말이 없어 보였어요. 여보, 어제 파티 어땠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좀 놀랐지. 수연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닐까? 민주는 수연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사흘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검사기관에서 전화를 받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샴페인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사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양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치사량의 2배 정도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독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년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죠. 만약 그 샴페인을 마셨다면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대체 누가 나를 죽이려 한 거지?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수연이 자주 외출했던 것, 재혁이 회사 일로 자주 연락했던 것, 그리고 둘이 종종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들이 말이죠. 민주는 서서히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했다가는 진짜 범인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사립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청산가리라고 하셨죠? 탐정 김대수가 민준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20년간 경찰로 일하다가 퇴직 후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검사 결과가 확실해요. 누군가 제 샴페인에 독을 넣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김대수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내와 친구를 의심한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 아내 수연이와 사업 파트너 재혁이를 조사해 주세요. 가족을 의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는 최근 들어 느꼈던 이상한 점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수연이 자주 외출하는 것, 재혁과 수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 그리고 파티에서 둘의 어색한 반응까지 말이죠.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김대수가 말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민준에게 지옥 같았어요. 평소처럼 수연과 재혁을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옆에서 잠든 수연을 바라보며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을까라는 생각에 잠들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도 재혁과 마주칠 때마다 어색했습니다. 재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농담을 하고 일 이야기를 했지만 민준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민준아, 요즘 좀 이상해 보이는데 괜찮아? 재혁이 어느 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프로젝트 일로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그래. 민주는 애써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김대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날 장소로 조용한 카페를 정했어요. 민주는 가슴이 뛰며 탐정을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대수가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인 수연 씨와 재혁 씨가 2년 전부터 불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김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 증거 사진들과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민주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수연과 재혁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들이었어요. 1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와 20년간 믿어온 친구의 배신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김대수가 계속 말했어요. 둘이 회사 지분에 대해 대화한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끼웠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수연과 재혁의 목소리였어요. 민준이 죽으면 회사 지분 50%는 내가 상속받게 돼.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내 것이고 우리가 회사를 완전히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재혁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생명보험금도 10억이야. 충분히 해외로 도피할 수 있어. 민주는 이어폰을 벗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간 사랑했던 아내와 20년간 형처럼 여겼던 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웃으면서 말이죠. 여보, 늦었네. 저녁 먹었어? 수연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 끔찍했습니다. 응, 먹었어. 민주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그날 밤부터 민주는 수연과 재혁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수의 도움으로 둘의 휴대폰에 감청 장치를 설치했어요. 매일 밤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으며 진실을 파헤쳐 나갔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 수연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꼬마 때문에 망쳤잖아.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재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시도라는 말은 이전에도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죠. 2달 전 브레이크 고장도 우연이 아니었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그때도 운 좋게 살아남았잖아.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달 전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일이 떠오른 거죠. 그때는 정말 우연한 고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 전에 음식 알레르기 반응도 마찬가지였고 재혁이 계속 말했어요. 민주는 3달 전 갑자기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의사는 새우 알레르기라고 했지만 민주는 평생 새우를 먹어도 괜찮았거든요. 그것도 둘의 짓이었던 겁니다. 3번이나 실패했네.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해. 수연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묻어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골프 모임이 있잖아. 그때 기회를 노려보자. 민주는 녹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죽이려 했다니, 그리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니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들과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민주는 김대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김대수가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민준의 눈에는 복수의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을 찾고 싶어요. 제 목숨을 구해준 아이를 말이죠.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호텔 CCTV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보고 싶어요.
민주는 복수를 계획하기 전에 먼저 생명의 은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소년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 테니까요.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고 동시에 어떻게 독이 든 것을 알았는지도 궁금했어요. 이틀 후 김대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CCTV를 통해 아이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달동네에 사는 것 같아요. 민주는 김대수와 함께 상암동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며 낡은 주택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도시 개발에서 소외된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어디선가 그 아이가 살고 있을 거예요. 김대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소년을 드디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12살 정도의 소년이 혼자 사는 집이 있다고 했어요. 아, 지훈이 말씀하시는군요. 슈퍼마켓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불쌍한 아이예요.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민준과 김대수는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비탈길 끝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도 없이 그냥 현관문만 있는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어요. 문을 연 여자는 다름 아닌 지영이었습니다. 20년 전 부모의 반대로 헤어졌던 첫사랑, 결혼까지 약속했던 연인이었죠. 민준아? 지영도 깜짝 놀라며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너야? 지영아.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영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다만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누구야? 바로 그 소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아이였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지영 뒤로 나타났어요. 지훈아, 이분이 그때 내가 도와드린 아저씨야.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소년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지영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매우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어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훈아, 그날 어떻게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니? 민준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아저씨 회사 사람이 호텔 직원한테 뭔가 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거 잘 섞어 넣어라 하면서 돈을 주더라고요. 회사 사람?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키 크고 안경 쓴 아저씨였어요. 자주 아저씨랑 같이 다니는 사람 같던데. 민준은 재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재혁 말이죠. 그래서 급하게 파티장으로 뛰어간 거구나. 민준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지영은 조용히 차를 끓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민준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꿈 같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영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살았어. 지훈이 키우느라 바빴고. 지영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지훈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소년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정확히 12살이었습니다. 자신과 지영이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태어났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갑자기 민준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지훈이 자신의 아들인 건 아닐까요?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아, 혹시 지훈이가? 지영은 민준의 말을 채 듣기도 전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어요. 지훈아, 잠깐 방에 가서 숙제하고 있어.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민준과 지영만 남았습니다. 그래. 지영이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지훈이는 내 아들이야. 민준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2년간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민준은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지영의 부모님이 가난한 집 딸과는 결혼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의 부모님도 문벌이 맞지 않는다고 했었죠. 결국 둘은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고 민주는 1년 후 부모님이 정해준 수연과 결혼했습니다. 그때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지영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를 낳기로 결심했어. 너의 아이니까.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때 더 강하게 우리 사랑을 지켜냈어야 했는데 이미 지난 일이야. 후회해도 소용없어. 지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만 지훈이가 아빠 얼굴을 궁금해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민주는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지훈이는 나에 대해 뭘 알고 있어?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어.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거든. 그때 갑자기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저녁 먹을 시간인데.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응,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민준은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아,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복잡해. 무슨 일이야?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주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내와 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정말? 지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지금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지훈이와 너를 알게 됐으니까 더 강해진 기분이야. 민준이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지영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지훈이가 이제 막 아빠를 찾았는데 이럴 순 없어. 민주는 일어서면서 지훈이 있는 방문을 바라보았어요. 들어가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어요. 지훈아, 아저씨가 간다. 민준이 방문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와주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주는 지영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복수를 실행할 때가 왔어요.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연과 재혁을 반드시 응징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수연과 재혁이 자신에게 한 짓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훈과 지영을 보호해야 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남편을 죽이려는 계획 따위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안 되고. 수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물었습니다. 회사 일로 나갔다 왔어. 민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주는 수연을 관찰했습니다. 15년간 함께 살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혁과 함께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면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요.
여보, 내일 재혁이 형이랑 골프 치러 간다고 했지?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그렇다고 했던 것 같은데. 수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수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김대수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골프장에서 뭔가 시도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골프장 전체에 우리 사람들을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골프채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수연이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수연이 볼에 입맞춤을 했어요. 민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을 죽이려는 여자가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골프장에 도착하니 재혁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좋은 날씨다. 라운딩 재밌게 하자. 그래, 형. 오늘은 꼭 형을 이기고 싶어. 민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라운딩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홀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김대수가 보낸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9번째 홀에서 재혁이 제안했습니다. 민준아, 목마르지 않아? 내가 특별히 준비한 음료수가 있어. 재혁은 골프백에서 스포츠 드링크를 꺼냈어요. 민주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고마워, 형. 정말 목말랐어. 민준이 음료수를 받아들었어요. 재혁의 눈에서 잠시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드디어 성공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주는 음료수 뚜껑을 열고 마시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입에 대지 않고 흉내만 냈죠. 동시에 몰래 준비한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형, 궁금한 게 있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뭐가? 수연이랑 언제부터 사귀었어? 재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이미 다 알고 있어. 형. 수연이랑 형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도.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재혁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민준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청산가리 말이야. 지난번 파티에서 샴페인에 넣은 거 말이고 브레이크 조작한 것도 알고 있어. 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지금 내가 마신 음료수에도 뭔가 넣었지? 민준이 음료수 병을 흔들었어요. 바로 그때 재혁이 갑자기 골프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직접 해결하겠어. 하지만 재혁이 채를 휘두르기도 전에 숨어있던 김대수의 사람들이 나타나 그를 제압했어요. 동시에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이민준, 내가 이렇게 치밀할 줄 몰랐어. 재혁이 바닥에 쓰러진 채 말했어요. 20년간 형이라고 부른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 알아? 민준이 재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재혁을 체포했어요. 동시에 집에서도 수연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기 때문에 둘 다 도망갈 수 없었어요. 민준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지훈과 지영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과 재혁은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각각 10년과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민준에게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회사를 정리했어요. 직원들에게는 넉넉한 퇴직금을 주고 건물과 자산은 모두 매각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아빠,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와 민준에게 달려왔어요. 민준은 아들을 품에 안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3달 전부터 지훈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훈은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생겼다는 사실에 더 기뻐했죠.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어? 수학이랑 국어 배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빠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지금 지훈이랑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 지영이 부엌에서 나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과외 학생들 가르치느라 고생했어? 민주는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특히 지훈 같은 나이의 아이들을 보면 더욱 보람을 느꼈죠. 전혀 고생이 아니야. 오히려 즐거워. 민준이 지영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지영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민준이 나타난 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자 스트레스도 많이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지훈이 아빠를 만나게 되어서 가족이 완성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지훈이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약속했지. 엄마도 함께 가자. 좋아요.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지훈이 자신의 무릎에 기대어 잠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민준아, 후회하지 않아? 지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큰 회사 사장에서 학원 선생님이 된 거 말이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그때 지훈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준과 지영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결혼하자. 민준이 갑자기 말했어요. 지영은 깜짝 놀라며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20년 전에 못한 결혼을 이제라도 하고 싶어? 지훈이에게도 정식으로 아빠가 되어주고 싶고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좋아. 그날 밤 민주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죽을 뻔한 위기가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준 거였습니다. 만약 그날 지훈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독을 마시고 죽었을 거고 수연과 재혁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영과 지훈은 계속 가난 속에서 살았겠죠. 하지만 운명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나타나서 목숨을 구해주었고 진정한 사랑을 되찾게 해주었어요. 돈과 성공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옆방에서 지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약속대로 놀이공원에 가서 가족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곧 지영과 정식으로 결혼해서 진짜 가족이 될 거고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이어진 거였어요.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법이니까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말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